안녕하세요. 찬호의 입시 뉴스 이제 생기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창체 활동 항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창체 활동은 흔히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자치 활동,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, 봉사 활동, 그 다음에 진로 상황,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과의 가장 좀 핵심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. 우선 자율활동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부분 보시면 리더십이나 뭐 사회평가, 사회성을 평가, 그 다음에 뭐 타이틀, 동기, 노력 등 과정 평가라든지 이게 꼭 어떠한 장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활동 내용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,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거를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면은 좀 좋은지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학급 임원이라든지 학생회 활동, 이런 것들이 좀 사실 타이틀이 좀 가장 크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면 제가 현실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, 확실히 자치활동 쪽에서는 이거보다 나은 것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인데요. 이 동아리 활동은 좀 기존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뒤에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, 흔히 이제 정규 동아리하고 이걸 이제 창체 동아리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개인이 개설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자율 동아리,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, 여기에 보시면은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 자율 동아리 쪽에 이제 많이 분량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1학년 때 자율적으로 팀을 조직을 했는데, 2학년 때는 동아리 부장,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었지만은, 이제 바뀐 생기부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돼버렸죠.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어쨌든 동아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진로 희망 혹은 희망하는 학과하고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,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좀 어정쩡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되나?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, 이게 저희 지역 자체가 학군이 굉장히 좀 뜨겁고 공부를 되게 뭐 잘한다고 정평연한 지역이 아닌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, 그 이외의 비교과 활동은 사실은 어떠한 허점이 있거나 좀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런 건 애초에 없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찌감치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1학년 때부터 정규 동아리를 진로에 맞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활동 내역인데,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특기사항란, 요거는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되고요. 이런 위에 나와 있는 실적만 들어가게 되는데, 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는 봉사활동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닌 지 좀 오래됐고요. 봉사를 좀 진행을 할 때의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,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가지고도 사실은 봉사의 기본적인 시간은 확보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은 이러한 봉사활동은 좀 형식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봉사활동, 이런 것들을 하시되, 중요한 거는 한 군데에 조금 여러 번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지 배우고 느낀 점이 생길 거죠. 그러니까 자주 가거나 뭐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,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같은 곳을 좀 반복적으로 가는 것,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떠한 목적에서든 간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,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형성될 수 있고, 그래서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해서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끝으로 진로활동인데요.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은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로활동은 조금 유명무실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량도 축소가 되고, 여기 이 항목 안에 진로희망이 들어가기는 한다.
그러니까 없어졌던 항목 대신에 여기에 학생의 진로가 기재가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대입에는 제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. 그러니까 왜 대입에 이게 제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보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수행평가 혹은 내신 등등의 그 이외에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고, 다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했던 활동이 본인이 능동적으로 간 활동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어떠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어떠한 기관에 가가지고 뭐 이제 견학을 했던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 스스로가 만드는 그러한 생기부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달라지는 생기부를 잠깐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자율 동아리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, 이전에는 얼마든지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재 가능한 동아리 개수가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학년당 1개로. 그러니까 하는 건 너네들 자유지만 기재는 학년당 1개만 되는데, 문제는 객관적 확인 가능 사항, 그러니까 동아리 명칭과 동아리 소개 요거를 30자 미만으로만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뭘 했는지는 기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자율 동아리는 가치가 없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요도가 떨어진 거는 맞죠. 하지만 이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아예 배제하신다기보다는 자율 동아리도 적극적으로 좀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고요. 나머지 소논문은 이제 미기재, 그 다음에 학교 밖 단체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 텐데, 소논문은 미기재가 되는 대신에 대체로 약간 수행평가 쪽으로 이게 약간 변형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소논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수행평가,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. 그래서 자율동아리가 학년당 1개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정규 동아리 가입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기사항란이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이 사항 안에 진로 희망 분야가 기재가 추가되지만은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, 그리고 분량이 3,000자에서 1,700자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재 분량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요. 뭐 관리 측면에서 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생이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좀 잠깐 전체적인 사항 짚어드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반영될 수 있는 특히 2번 비교과 항목을 기재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소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분량도 나중에는 이제 축소되거나 뭐 사라진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역,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번 항목 이 창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소서에 어떻게 연계해서 설명하느냐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내신 관련한 8번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